자, 우리 오늘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의문의 변동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의문의 변동이 확실히 좀 양이 많은 단원이다 보니까 그 수업 때도 사실 이걸 다 하나하나 외우라고 하진 않았잖아. 좀 개념 정도만 확인을 하고 했어가지고 그냥 이 빈칸을 채우라고 하면은 못 채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음원이라고 하면은 일단 중3 때 배우는 소리죠, 소리. 쉽게 말하면 음운의 변동이라는 건 소리가 어떻게 변하냐에 대한 거였고, 자, 그 음운의 변동, 어쨌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개념을 보면 어떠한 음운이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서 소리, 즉 발음이 달라지는 걸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고, 자, 이게 왜 일어나냐. 일단 발음을 좀 더 쉽게 하려고. 발음의 경계성이라고 했었어요. 경계성. 편하게 발음하려고. 편하게.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표현을 막 어려운 발음을 하느라 막 뭉뚱그려서 한다거나 막 어버버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하게 발음함으로써 결국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음운의 변동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다 잘 적었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체, 달라지는 거. 두 번째는 탈락. 세 번째가 첨가. 네 번째가 추가였고, 우리 교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하도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음끝이라고 많이 부르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 발음법 하는 것을 외웠던 가느다란 물방울 그겁니다, 그거. 자, 그래서 이제 바뀐 요 7가지를 대표음이라고 한다까지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아래에 있는 표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땡땡 형태소가 올 때 앞에 있는 받침 소리가 어떻게 발음되냐에 대한 거잖아. 자, 첫 번째는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뒤로 넘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 즉 대표음을 바꾸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 그대로 뒤로 넘겨라. 뒤에 이어지는 애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라면 앞에도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애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다. 이럴 때는 그대로 넘겨라. 형식 형태소라고 하면은 접사, 어미, 조사가 됐죠, 조사. 예시를 여기서 한 번만 적어보면 꽃다발. 그러면은 저 치읓의 대표음은 디귿, 꽃다발이 되고, 근데 이제 모음으로 시작한, 다시 잘못 적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이들 왜 아무 말 말했어? 다발은 모음이 아니잖아. 내 예시를 잘못 들었네. 꽃 위. 꽃 위로 하면은 대표음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였죠? 이형한테 많이 봤던 예시. 근데 이제 만약에 조사가 붙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던 치읓의 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였지. 꽃이가 아니라 꽃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음끝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대표음을 바뀌고 어떤 경우에 바뀌지 않는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비음화 할 때 비음은 종류가 일단 3개. 비음에 해당하는 소리. 이음, 미음, 미음. 이 3개였지. 종류가 이렇게 비음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받침에 있던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있는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순서대로 적으면 기역은 이응이 되고, 디귿은 니은이 되고, 비읍은 미음이 된다. 국물.
앞에 있는 기역이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나서 국물 이거였고. 자, 그 다음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얘도 예시 하나 해보면 요거 이 발음은 순서대로 한 번씩 해볼게. 일단 이게 돼야 돼. 백로 리을이 니은된 비음아. 근데 저 뒤에 새롭게 그러니까 리을이었던 놈이 니은으로 바뀌면서 앞에 있던 기억이 한 번 더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면은 백로가 돼. 최종 발음.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음, 미음, 이응 뒤에서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동네 이름 종로. 앞에 있는 이응 때문에 뒤에 있던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종로가 돼. 그럼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오른쪽 위로 잠깐 먼저 가봅시다. 오른쪽 위로. 이 동화의 방향이 있었죠. 방향. 다시 보면 앞에 있는 애 때문에 뒤에 애가 바뀌는 거. 이거 무슨 동화였어? 순행 동화지. 반대로 뒤에 애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건 역행 동화고. 둘 다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둘 다 바뀌어버리는 거. 이거 뭐였어? 뭐였어? 몇 시간 뭐 적지 않았나? 답이 아니에요. 상호동 뭐야? 상호동. 자, 그럼 우리 요 개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앞에 있던 예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비음화에서 보라색깔 핀 어디 갔어? 이 보면은 뒤에 있던 미음 때문에 앞에가 바뀐 거지. 역행동화. 자, 맨 아래 그 종로를 보면 앞에 있던 이음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바뀐 거잖아. 이게 수행동화. 그리고 이제 백로를 보면 앞에 있던 기역이 뒤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줘서 한번 우물변동이 일어나고 뒤에 있는 니은이 다시 앞에 영향을 줘서 둘 다 바뀌어버린 이게 상호동화였지. 비음화 하나로 저 동화의 방향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마저 본 김에 동화의 종류를 마저 두 개를 마무리해 봅시다. 아래로 오른쪽 가서 동화의 정도 동화음과 조건음,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바뀐다 했을 때 그게 완전히 똑같이 바뀌냐? 완전 동화. 근데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계열로 바뀐다. 불완전 동화 또는 부분 동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마저 가서 유음화를 봅시다. 유음화. 유음화는 이제 비음화랑 이제 헷갈릴 경우가 있어서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었지. 리을. 그래서 비음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리을 때문에 똑같이 리을이 되어버리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신라. 물난리를 할 거니. 물난리? 물난리는 앞에 뒤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였는데 유음은 어렵지 않지? 오케이. 사실 교체는 좀 잘 하더라고 다들. 아님 말고. 자 우리 구개음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개음은 사실 연구개음, 경구개음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경구개음이 되는 거지. 경구개음. 3학년 2학기쯤 되면 다 음은 또 다 배우니까. 자 보면 앞에 그러니까 끝소리라는 건 받침에 있던 소리 디귿 또는 티읕 소리가 뒤에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 얘를 만나면 구개음이 즈로 바뀐다. 즈츠. 구개음은 뭔지 알지? 예시 안 적어도 되지. 굳이, 끝이 이런 애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구개음화라는 거는 각각 다른 형태소가 만날 때만 나타난다는 거.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시가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형태소니까 T를 치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5번으로 가보면 된소리 되겠습니다. 된소리 되기. 자, 된소리가 아닌 애들이 된소리가 되는 거잖아. 끄뜨 뿌스 쯔 이런 애들 된소리 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예사소리거든. 예사소리. 그드부스즈가 끄뜨 뿌스 쯔가 되는 거야.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무조건 일어나. 무조건. 받침, 앞에 있는 받침이 그드브일 때 뒤에 오는 그드부스즈는 무조건 된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부터 조금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 지금 조건이 달리는 거니까. 첫 번째는 뭐야? 용언이 활용할 때. 용언, 동사나 형용사일 때 앞에 있는 어간의 받침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이라면 뒤에 이어지는 어미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 신발을 신고, 이거는 발음이 신고로 나죠. 근데 경찰에 신고한다 할 때에는 신고가 되니까 용어의 활용형, 요 앞에 있던 조건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거는 빈칸 답이 뭔지 알겠니? 아쉬운걸? 리을입니다. 리을. 이거 있잖아요. 바로 어떻게 돼? 갈등. 그치? 똑같이 생긴 단어라도 그 발음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던 게 그거였죠? 과학 시간에 많이 말하는 물질. 방금 되는 소리로 발음했지. 근데 이제 해녀들이 하는 거 물질이야. 물질. 발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앞에 있던 물질은 한자어, 물질은 한자어가 아니니까 된소리 대기 없이 예사소리 그대로 발음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 거는 관형사형 어미 을.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던 중에 을 뒤에 오는 그드부스즈는 된소리다. 나 빨리 하고 집에 갈 거야. 갈 거야지. 갈 거야. 여기까지가 교체였습니다. 교체. 자, 그 다음은 탈락. 탈락이라는 건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였지. 자, 첫 번째는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음군 단순화. 우리 요 음운 변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격받침, 기역 시옷, 니은 지읒 이런 애들 말하는 거고. 자, 이것도 사실 정발표 때 배웠던 거죠. 뭐 이러한 애들은 두 번째 거를 탈락시켜 버린다. 그리고 앞에 거를 버리는 거 3개. 뭐였어?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중앙패. 내가 주로 물어보는 게 하면서 물어보는 건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이미 배운 거니까. 물어봤는데 대답 못한다라고 하면 좀 이제 지난날에 너희를 반성해야 돼. 방금 대답 잘 나왔고. 여기서 어려웠던 게 이제 예외지. 예외. 좀 특이한 케이스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이러한 애들은 앞에 걸로 발음을 하고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뒤에 걸로 발음을 한다. 근데 자, 리을 미음은 여기 있잖아. 지금 요 놈이잖아.
얘는 원칙은 이제 앞에 걸 발음해야 돼. 근데 이제 언제가 예외냐? 밥 플러스 자음. 뭐지? 이렇게 되면은 밝다가 아니라 밥다가 되는 거지. 밥다. 자, 두 번째는 넙의 경우에는 요 세 개야, 세 개. 기억나니 이것도? 넙죽. 넙죽? 그밖에. 넙죽밖에 기억이 안 나? 요 놈들. 넙적, 넙죽, 넙둥. 이때는 널쭉하다가 아니라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좀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사실 2번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평소에 많이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평소 자신의 언어 생활을 확인을 해봐야 돼. 자,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애잖아요. 요놈. 요놈이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뒤에 걸로 발음을 해야 돼. 자체적인 원칙으로는. 근데 이제 용언 어간 끝에 자음으로 사용된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입니다. 자, 일단 용언 이어야 되고 뒤에 이어지는 게 기억일 때에는 발음을 합니다. 한번 예시 적어보면 첫 번째 거 어떻게 발음해? 있다. 읽다. 원칙대로 기억을 발음을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읽고. 읽고지, 읽고. 리을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한 어미가 왔잖아. 그러니까 얘의 발음은 읽고. 마지막 건 고기. 닭고기지. 이렇게. 그래서 리을 기억 뒤에 똑같이 기억이 왔지만 얘네 둘은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얘는 용언이 활용형이고 얘는 체언 플러스 체언이잖아. 그러니까 요 예외 적용이 안 되는 녀석이다. 마지막 놈은. 그래서 원칙대로 기억으로 발음을 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 자, 용언이 활용할 때 또는 파생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한다고 했을 때 일단 합성어, 파생어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형태소 관련된 개념은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좀 봐가지고 형태소, 단어 형성 관련한 거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래 거 첫 번째 먼저 보면 용언의 어간 마지막에 있는 자음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물건을 들다. 이게 기본형이잖아, 그렇지? 그럼 어간은 들, 받침에 리을이 있어. 내가 물건을 하니까 힘들어. 이거 먹어야 돼. 드니까 힘들다. 물건을 드니까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리을이 빠져버렸지. 이게 리을 탈락. 용언 활용할 때. 그 다음에 합성어, 파생어. 이거는 적어야 되는구나. 니은, 디귿, 시옷, 지읒. 느드스즈 앞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딸 플러스 님이었지. 이렇게 리을 사라지고, 물론 항상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달림도 얘기했습니다. 달림 같은 경우는 탈락이 안 되더라. 탈락이 되면 어찌됐건 표기에도
반영을 한다. 없어진 채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히읗 탈락으로 가보겠습니다. 히읗 탈락. 얘는 일단 특징이 뭐야? 표기에 반영이 안 된대. 발음에는 없지만 표기에는 히읗을 남겨둔다는 거고. 자, 봤더니 용언의 어간 마지막에 있던 자음 히읗이 모음 시작, 일단 용언이어야 되고, 모음 시작 어미를 만나면 사라져버린다. 이거지, 이거. 조하 아니라 좋아. 하지만 표기에는 히읗을 그대로 써주고, 나는 널 좋아하지 않아. 이때도 안하가 아니라 히읗 사라지고 앞에 있던 니은이 뒤에 그대로 넘어간다. 안아. 그 다음에 그 아래 유의를 보면 니은이 리을이 뒤에 니은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히읗이 탈락한데, 이거지. 예시 하나 가져가면 좋지 않네. 이 발음은 안 네. 히읗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몸에 닿는 그 느낌이 싫어 라고 했을 때 이거지. 자, 히읗이야. 히읗 받침이. 우리 대표음 중에 히읗이 있어 없어? 없지. 히읗은 뭘로 발음해? 대표음 뭘로 바꿔야 돼? 이응? 그럼 저건 닦는이야. 닦는? 히읗은 대표음이 뭘까? 기억? 닦는이야? 니은이야? 이은 아니에요? 이응이야? 이응? 니은? 쉽지 않네. 디귿이 되는 거야. 그러네요. 자,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저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을 만나서 뭐가 돼? 뭐가 일어나? 어떤 현상이? 비음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발음이 니은으로 가는 거야. 최종 발음은 이겁니다. 그래서 끝이 일어나고, 음절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비음화. 근데 이제 이 발음법 규정에는 그냥 저 가운데 음끝 뭐 저 다 날려버리고 히읗 뒤에 니은이와 그럼 니은으로 발음해 라고 적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걸 외울 때는 이 과정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가지. 물론 나는 내신하면서 수업을 다 해주긴 했지만, 그치? 기억나지, 승주야? 네. 거짓말하지 마. 기억이 나면 이걸 디귿을 바로 말했어야지 너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그 과정을 알고 원리를 알고 규정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우리 교과서 이 교육과정 상으로는 좀 순서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음 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음 법칙 배웠잖아 1학기 때. 네. 북한말 배우면서. 자, 두음 법칙 개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한자어야. 한자어 얘들아. 순 우리말 외래어는 아니야. 한자어에서 단어의 첫 머리, 저게 두음이란 말이야. 단어의 첫 머리가 이제 특정 소리가 발음되는 것을 안 좋아해. 그래서 없애버리거나 다른 소리로 바꿔버린다. 이거는 조금 저거 보면 나도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중3 내신에서 볼 때는 너희가 평소에 발음하는 걸로 골라라. 북한 사람 없지 않냐 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도 이제 규정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년유 뉴니. 자, 이런 한자어가, 그러니까 저걸로 시작한 한자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니은을 탈락시킨다. 이 한자, 이게 이제 계집, 요즘에 또 계집이라 하나 모르겠네.
계집료예요, 계집료. 너네 여기 앞에 하필 또 마침 또 여학생들이네. 네 여성, 네 여자라고 하는 사람 있어? 평소에? 주변에? 있다면 의심을 해야 된다 얘들아. 간첩 신고가 1337이었나? 자, 불편하다는 거지. 여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탈락을 시켜버린 거야. 다음 두 번째는 뭐 리을 시리즈인 거 같네. 랴리얼의 리을 리아 리어 리에 류류 리. 이거는 그거지. 예뻐 할 때. 아 쟤는 참 레절이 없네. 아니죠? 예절이지 예절. 다 한자오고.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두음법칙 중에서 이런 두 가지 종류는 그 탈락이 되는데 그 아래 유의를 보면 라레 로레 루르 얘네는 탈락이 아니라 니은으로 교체가 된다. 또 우리 이거 안 쓰지? 노동이라고 하죠. 노동.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두음법칙이라고 하면은 탈락도 있고 교체도 있다. 두 가지 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모음 탈락으로 가봅시다. 지금까지 뭔가 다 자음 탈락이었고. 자, 모음 탈락의 경우는 요때 요원이 활용할 때 활용 과정에서 두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날 때 하나가 탈락돼서 발음도 안 되고 표기도 안 된다. 자, 의탈락을 보면 일단 뒤에 이어지는 어미가 아마 어일 때 문을 이거 여는 거 반대 닫다 말고 뭐였어? 이거 착각하는 거 있잖아. 잠그다. 기본형은 잠그다. 친구한테 시켜야 돼. 야, 문 좀 뭐라고 할 거야? 잠가라. 정확하게 말해봐. 또박또박. 잠가라가 맞는 거죠. 자, 잠그라는 간에다가 뭐 알아 하면은 가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동음 모음 탈락이라는 거는 어가 끝에 있는 모음이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아나 어이고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모음이 똑같을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해버린다. 자, 우리 친구랑 집에 가다 라는 말이 있다 쳤을 때 어가는 가까지지. 자, 요 가를 가지고 와서 친구한테 또 명령을 하는 거야. 야 집에 야 밥 먹어 빨리 뛰어 하는 것처럼 할 때는 아까 묻겠지. 근데 친구한테 말할 때 야 집에 가 라고 안 하잖아. 그래. 생긴 것만 보면 간만 쓰인 것 같지만 이것도 알아두세요. 어간은 절대 혼자 쓰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미가 생략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가 탈락이었고 오른쪽으로 가서 첨가를 보겠습니다. 첨가 몇 분이야? 어제보다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줄지가 않네. 자, 첨가를 보면 두 음운이 합쳐질 때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생겨 발음되는 거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일단 전체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는 거였습니다. 자, 얘도 단어가 크게 만들어질 때, 즉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조건을 잘 봐야겠지. 이제 앞에 말은 자음으로 끝나, 즉 받침이 있다는 거.
붙임이 있고 뒤에 이어지는 첫 소리가 이야 여요유 즉 반모음 이 제2기 반모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니은을 첨가해서 니냐의 니은으로 발음을 하는 거야. 예시가 이게 있었죠? 손과 이불. 자, 손 앞에 말 자음으로 끝나는 거 맞고 뒤에 이어지는 거 이 모음이니까 얘 발음은 소미불이 아니고 솜니불이 됩니다. 여기 없던 자리에 니은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니은 첨가다. 이해했어? 자, 근데 이제 그 아래 보면 리을 받침 뒤에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된대. 왜일까? 니은이 리을 되는 거 뭐였어? 잘 생각. 뭐야? 니은이 리을 되는 거. 유음하지, 유음하. 유음하의 리을로. 예시를 한번 볼까요? 26. 쉬울 받침이지. 이렇게 보면 앞에 말 20과 6이 더해졌는데 앞에 리을 있고 뒤에 요거 있죠? 요거. 그러면은 일단 발음이 니은 첨가돼서 이렇게 돼야 되지. 한마야. 근데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이렇게 된다. 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는 최종적인 발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단계의 음운 변동을 겪어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2번 반모음 첨가입니다. 반모음. 자, 보면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어야 돼. 모음. 받침이 없는 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어미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보면 모음으로 끊는 용어는 이, 위, 왜 이걸 해볼까? 일이 다 되다 할 때 돼. 뒤에 어간이 어가 오는 거야. 잘 되어간다 할 때. 이때 발음이 당연히 이건데 뒤에 여로도 발음이 된다는 거지. 돼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 체연에다가 에라는 조사가 붙을 때 발음을 예로도 하는데 이거는 표준 발음은 안 돼. 잘못된 발음이야. 규정상으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발음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한다는 거지. 나는 요즘 놀이에 푹 빠졌어. 놀이라는 모음으로 끝난 체연이지. 이 뒤에 에라는 조사를 붙인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맞지. 놀이에 할 때. 근데 사람들 발음을 잘 들어보면 요렇게도 발음을 하고 있다는 거지. 놀이에. 나 물놀이에 푹 빠졌어. 실제로. 하지만 요거는 잘못된 발음이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주진 않는다. 음운 현상으로 좀 연결시켜보면은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우리 규정은 안 된다. 자, 마지막 축약입니다. 축약. 첫 번째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고 좀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를 한자어로 많이 말하시거든. 거센 소리가 한자어로 뭔지 아니? 가재울은 시험에 나왔는데 1학기 때 학교에서도 해주고. 기억이 나요. 그럼 말해봐. 뭐였죠? 요즘에 사실 막 많이 쓰진 않는데 문법 용어는 한자가 많다 보니까. 후어만 기억나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는 시험 나왔어요.
격음이. 그래서 얘는 거센 소리가 아닌 놈들이 거센 소리가 되는 거니까 격음화라고도 해. 격음화. 하나만 주세요. 외울 필요 없고. 하나만 나와서 몇 번 틀리면 알겠지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자, 그래서 격음화의 가장, 그러니까 이 거센 소리 되기에 가장 좀 흔한 케이스는 히읗 플러스 자음들, 여자 소리들. 이거겠다. 기역과 히읗이 만났잖아. 이 발음은 독화.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지. 기역, 히읗 두 개 있던 게 키읔 하나로 줄어들었고 소리도 달라졌다. 자, 모음 축약은 좀 논란이 많은 거라고 하긴 했지. 두 형태소가 만날 때 두 음절의 모음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든다. 자, 근데 이때 축약이 일어난 두 모음 가운데 하나는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표기에 반영이 된다. 근데 예시를 가져왔는데 반모음어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면 이게 반모음어거든. 봐봐. 이거 어떻게 읽어 그럼 붙이면은 뭐야 평소에 나 공부를 하다. 그래서 성적이 올랐다. 이걸 한 문장 만들면 내가 공부를 하여서라고 하지. 하여서. 하어서라고 안 하지. 하여서라고 했지. 그리고 그대로 보면은 어라고 했던 단모음이 여라는 이중모음 바뀐 거잖아. 이게 반모음 말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축약에 대한 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 두 음절의 모음이 한 음절 줄어드는 거. 얘를 우리가 앞에서는 되어 이렇게 이렇게 읽을 때 반모음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되라는 자 이거 보면 단모음이 이중모음 바뀐 거지. 그렇지? 이런 게 모음 축약. 그래서 사실은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을 했더니 하나의 이중모음, 즉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되었다. 발음도 어려워. 자,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의문에서는 하나의 이중모음은 하나의 의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모음 개수가, 그러니까 의문 개수가 그대로지. 두 개. 그래서 개수로 보면 축약이 아니지만 음절 기준으로 보면은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이 됐으니까 축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50분이네.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숙제로 풀어보세요. 주말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남아서 질문을 하시고. 자, 주말에 우리는 만나야겠구만. 자,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